안녕하십니까. 숨겨진 우리 역사를 찾다 라는 것을 애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제가 이제 우리 역사의 속에서 많은 지혜가 있는 글을 찾을까 해서 찾다가 보니까 우리 역사를 제대로 나타내는 기록들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특이한 것이 최치원이 쓴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글입니다. 이게 동해지 밖에는 삼국인데 만변한 진안이요, 많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되었다. 근데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백만으로 남으로 오원을 평정하고 북으로 유인전을 흔들으니까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글입니다. 여기서요, 오월과 유엔제노는 황해 동쪽이 아니라 황해 서쪽 기록입니다. 그럼 이 기록이 옳은가 그른가를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련은 이 많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됐다는 요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 여기서 5월과 유엔제노가 황해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원나라 땅에 있는 거를 우리 거라고 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련이 소동파의 지장도를 보고 이 기록을 외면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동의전이 이 상대사 시중락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오를 평정하고 북으로 유엔제를 흔들었다는 이 부분을 입증하고 있다. 그 은어시 입증은 남제에서 권 58이에요. 보면은 이제 남제에서 58 경우를 생각하면 이제 가락국이 2줄 반입니다. 그와 같은 형식이라면 7나라를 기록해야 할 부분을 지금 지워진 상태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동의전에서 나머지 부분이 백제 기록에서 나타낸 것이 백제가 위치가 어디냐, 지금 발해만을 감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으로 보면 이제 광양, 안국, 대방, 낙랑, 청하, 성양, 광릉 뭐 이렇게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게 발해만을 감싸고 있는데 그 남쪽으로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건 백제를 패망시킨 당나라가 백제 땅에 둔 5도독부 중에 2개의 명칭이 지금 동명과 덕안이라는 명칭이 지금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국사와 동의전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자, 남제서가 입증을 한다면 그럼 삼국지 후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삼국지 후한서도 이 5월과 유엔제노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지 후한서를 황해 서쪽 기록이라고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황해 동쪽 기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대사 시중상이 얘기하고 삼국사가 얘기하는 그대로를 재현해 봤습니다. 18사 동의진도 재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조선 팔도만을 우리 조상들의 무대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헝가리, 터키까지가 우리 조상들의 무대다. 예, 특히 고구려 연방의 무대다. 이렇게 삼국사와 동의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 안 할 수가 없죠. 송나라부터는요, 이 동의전을 절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 한나라와 당나라가 진화 대륙을 통일했다는 통일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동의전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야 유엔전 5월의 역사가 밝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동파의 지장도에 의해서 고리백제 신라를 황해 동쪽으로 만든 그 지도에 의해서 이련이 삼국사와 동의전에서 조선 8대에 맞추는 역사를 만드는. 그리고 이련처럼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처에서 삼국사와 동의전에서 글자를 바꿔서라도 조선 8대에 맞춘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 연구였습니다. 근데 삼국사를 대체할 사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사 동의전을 대체할 사서가 없습니다. 근데 삼국사로서는 삼국시대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천년입니다. 천년간을 이 한 장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의전은 18사로서 18책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18가지로 사설을 써가지고 동의전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삼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삼국사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나는 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외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의전은 삼국지 후한서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동의가 남북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고 고구려 남쪽에 예가 있고 예 남쪽에 한이 있고 한 남쪽에 외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구려 동쪽에 옥저가 있고 예 서쪽에 낭랑이 있다. 이게 동의 배열도예요. 남북과 동서축을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국사와 동의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리 이전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국사를 읽을 때 참 신기해요. 왜냐면요, 삼국사 연구가 없이 삼국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910년 이전에 사람들은 이 한자라는 서거를 보고도 충분히 연구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삼국사가 번역이 1965년에야 에서야 비로소 완역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전엔 어떻게 보았을까요? 서로 그 자체로 보았을 겁니다. 근데 삼국사를 보면요,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쭉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구슬이에요.
그럼 삼국시대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느냐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를 보면 봐도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삼국사하고 동의전을 같이 본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삼국사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와 동의전을 같이 병행해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국사를 읽을 때 한 세기를 4등분해서 이렇게 한번 봤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25년씩이잖아요. 25년에 신라 25년, 고구려 25년, 백제 25년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서 그러면 한 세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렇게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삼국사를 이렇게 병행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전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편연체로 만드는데 편연체를 만든 삼국사전료에는 무엇이 빠지느냐? 삼국사에서 꼭 나타났던 것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이 되는 것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국사 50권을 상대사 시중장에 있는 유엔전의 5월과 조선팔도에 각각 대입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의전을 삼국사 46권과 남제에서 58권이 같으니까 남제에서 58권과 조선팔도의 동의전을 대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은 유엔전의 5월 지역으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공통 부분에 낙랑국과 그리고 마리간에서 왕으로 한 신라가 비공통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공통 부분과 비공통 부분이 하나 되는 역사를 밝힌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숨겨진 우리 역사를 찾다입니다. 절대 동의전은 송나라 이후에 진화인들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한 나라와 당나라가 진화 대륙을 통일했다는 것을 우길 수 있으니까요. 동의전을 만약에 연구한다고 그러면요, 유엔전 5월 지역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삼국사와 동의전에서 우리 역사는 지금 구리시대부터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재고하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우리 역사를 찾다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기대처럼 돼 있고 위에 원이 그러니까 원으로 5개의 원이 그려진 걸 이렇게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황해를 내로 보는 우리 역사의 무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제가 명칭을 구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굴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굴이라는 지도는요,